국내은행권 전반으로 번진 8조 원대의 수상한 외환 송금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자금 세탁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미국으로 출장가 FBI를 방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 당국에 의해 체포된 영국인 출신 암호화폐 전문가가 북한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체제를 구축하려 서울시장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 은행들의 외환 송금이 대북 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굉장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도운 것이 명확해지면 자이든 타이든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내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8조 5천억 원 규모로 불어났죠.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자체 조사에서 2조 6천억 원의 이상 거래가 발견된 게 시작이었는데 이후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은행별 자체 조사를 통해 5조 9천억 원의 이상 거래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자금은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무역업체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뒤에 해외로 송금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혐의자 3명을 구속한 4천억 원대 불법 해외 송금 사건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암호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편승한 거래로 차익을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인데 그 과정에서 유령 무역회사를 설립해 불법 해외 송금을 정상적인 무역 결제인 것처럼 속이거나 국내외 계좌를 각각 입출금 계좌로 쓰는 환치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놀라셨을 테고 8조 5천억 원이란 금액에 다시 한번 놀라셨을 텐데요. 더군다나 음지가 아닌 상당수 국내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외환 이상 거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동안 은행들이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한데 평소에 외환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런 이상 거래는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쨌든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국내 은행들이 외환 분야의 기본적 업무를 소홀히 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돈 세탁 창구가 되어준 셈인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선 정치자금설, 북한 관련설까지 이미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번 사건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인데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 암호화폐를 새 자금줄로 삼은 시점과 국내 은행들의 수상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이 일단 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자금 세탁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미국에 출장 갔을 때 FBI를 방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 그리고 FBI 방문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 세탁이 한국 내 시중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북한으로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자 곧바로 한 장관을 불러 공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대로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한 장관은 미국 FBI를 찾아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티머시 랭건 수석 부국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무부는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보기 위해서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만 한 장관의 미국 방문 시기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잇따라 대규모 수상한 외환 거래가 적발된 직후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거론됐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그리피스에 대한 재판에서 그가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재판 중에 공개한 그리피스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그리피스는 2018년 8월 17일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의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드란 북한의 암호화폐 네트워크 참여자 구축을 말하는데 이 텔레그램에서 언급된 그는이라는 인물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당시 박원순 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두 인물이 더 있는데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한 스페인 출신의 한 인물과 앞서 언급한 그리피스와 함께 강연에 나설 전문가로 섭외된 영국인 크리스토퍼 더글라스 엠스란 인물입니다. 이들은 2020년에 두 번째 컨퍼런스를 열 계획이었지만 그리피스가 미 당국에 체포되면서 무산이 됐고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이후 그리피스는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두 명은 현재 FBI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피스가 실제로 서울시장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미 FBI의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당시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정권이 교체되자 곧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국으로 불러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국내 문제로 들어와서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내막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설들만 난무한 상황입니다.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등등등 많은 추측들이 난무한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은 엄청나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만약 국내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도운 것이 명확해지면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대외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금감원을 비롯해 검찰과 국가정보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은행들의 이상 외환 송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